자, 여러분들께 예고해 드렸다시피 오늘은 성신여고, 성신여자고등학교 기출문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과 동일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것처럼 기출문제 파일은 이미 다 드렸고요. 단원명 다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단원에 자기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거 위주로 하시고 설명을 더 듣는 건 말리지 않겠으나 자기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것들은 전부 다 반드시 하셔야 된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이제 자기가 좀 이해 안 된 게 해설 강의를 보시는 것까지는 이제 좋은 거죠. 보시는 것까지 좋은 건데 보신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난 다음에 그 문제는 다시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전과 다르게 오늘은 그냥 한 번에 그 문제마다 안 끊고요. 쭉 그냥 가보려고 해요. 쭉 한 번에 가보려고 하니까 한번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A는 1, 4 A제곱 더하기 5라고 되어 있고요. 자, B라는 것은 A제곱과 4A 더하기 1 그리고 10이라고 되어 있을 때 여러분한테 A 교집합 B는 4하고 9가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A하고 그 B의 교집합이 4하고 9가 있다는 것은 여기와 여기 둘 다 4하고 9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A 집합을 보면요. 4가 여기 있죠. 근데 1이 있어요. 그럼 요 9는 반드시 이놈이 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우리는 A제곱 플러스 5라는 것을 9다. 이렇게 놔야 되겠지. 그럼 이게 넘어가면 4가 나오니까 아마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올 텐데 A가 만약에 2라고 하였을 때 집합 B는 누가 나와요? 4, 9, 10이 등장합니다. A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집합 B는 누가 나와요? 4하고 마이너스 7하고 10이 나오겠죠. 근데 이 경우는 교집합이 4, 9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A 값이 2만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 부담 없죠? 자, 두 번째 문항 가겠습니다. 전체 집합은 8 이하의 자연수다. 그럼 전체 집합은 1부터 8까지다. 그건 알고 계실 것 같고. 자, A 교집합 B라는 것이 138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A 여집합 교집합 B라는 것이 4와 6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드모르간의 법칙을 쓰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7이다. 자, 그러면 저는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것을 만약에 그려본다고 하면 벤 다이어그램 그려본다고 하면은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습니다.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7이라는 것은 얘네 둘의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곳에 7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B 교집합 A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B-A와 어차피 똑같으니까 여기 4, 6이 있을 것이고 138은 이 부분이네요. 138이다. 이렇게 있겠네. 근데 문제에서 전체 집합은 1부터 8까지 다 있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럼 없는 숫자가 누구냐면 일단 2 없고요. 1, 2, 3, 4, 5 없고 다 있네. 문제에서 원하는 A-B는 이쪽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A-B의 모든 원소의 합은 2랑 5 더한 거 얼마나? 7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은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쉬워서 3번은 넘어가고요. 4번. 자, 4번은 A 여집합 교집합 B라고 나와 있고 합집합 그 다음에 A 교집합 B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중괄호 쳐놓고 합집합 쓰시고 A는 B다.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 나와 있는 식부터 먼저 간단하게 만들어야 되죠. 근데 지금 일단 공통인 게 교집합 B, 교집합 B니까 저는 교집합 B로 묶어낼 거예요. 그럼 묶어내주면 원래 있던 A의 여집합 가운데 합집합 여기 A는 두고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치는 것만 다시 뒤로 빼낼 수 있죠. 우리는 집합에서 이런 걸 분배 법칙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합집합 A는 B다. 자, 근데 A하고 A의 여집합을 합하게 되면 이거는 전체 집합이 나오게 됐고요.
전체하고 B랑 공통된 거는 당연히 누구밖에 안 나와요? B밖에 안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B랑 A랑 합한 게 B가 나왔다는 거야. B랑 A랑 합한 게 B가 나왔다는 것은 A가 안에 있고 B가 바깥에 있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럼 이 그림을 그려놓고 쳐다보면 일단 기억은 무조건 맞는 거죠? 기억은 무조건 맞는 거고, 물론 이제 전체 집합 바깥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 그림을 보고 푸셔보시면 아마 기억하고 리을만 정답이 되고 다른 거는 정답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거 식을 간단히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일단 그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자, 그 다음에 5, 6, 7, 8 가겠습니다. 자, 5번 문제가 학생들 입장에서 사실 좀 짜증나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나한테 뭔가 별로 어렵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한 번에 눈에 안 보일 때가 있거든. 5번 같은 게. 근데 이런 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냥 벤다이그램 그려보시면 돼요. 근데 그냥 그립시다. 자, 문제를 보시면 A 여집합 B는 합집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놈이 지금 2, 3, 5, 10 그리고 12, 14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전체 집합이 있고 여기 A가 있고 B가 있는데 A의 여집합과 B가 합쳐진 거야 지금. 그러면 A의 여집합과 B를 합치면 일단 A는 못 들어갑니다. 근데 B는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원래는 얘가 못 들어갔어야 되는데 B 때문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B까지는. 그쵸? 노란 부분이에요. 노란 부분. 근데 지금 여러분한테 묻는 게 또 묻는 건 아니고 힌트를 준 게 뭐냐면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을 합치면 4하고 6하고 12하고 14다. 자,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저는 이걸 바로 오른쪽에 그릴 겁니다. 자, 똑같은 벤 다이어그램인데 자, A, B. 자,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은 이 상태로 그냥 합치셔도 되고요. 뭐 생각을 하실 때는 드모르간 법칙을 써서 A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이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얘는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거냐? 어느 부분을 얘기하냐면 가운데 A랑 B랑 겹쳐지는 부분 뺀 나머지 전부 다가 되겠죠. 이 파란 부분에 4, 6, 12, 14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문제 원하는 걸 이제 한번 하게 되면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야? A-B잖아. 그러면 A-B가 난 뭔지만 알면 되지. A가 뭐고 B가 뭐고 이걸 정확히 아는 게 아니라 A 빼기 B라는 것만 포커스를 내가 딱 두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파란 부분하고 노란 부분하고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은 겹쳐집니다. 파란 부분, 노란 부분 봤을 때 거의 대부분 겹쳐져요. 근데 이 파란 부분에서 노란 부분을 뺀다고 생각하세요. 파란 거에서 노란 걸 뺀다. 그럼 파란 거에서 노란 걸 뺀다고 그러면 우리가 집합일 땐 어떻게 하죠? 파란 것 중에서 파란 것과 노란 거가 겹쳐지는 부분을 뺀다 그러죠. 그치? 집합에서는 파란 집합과 노란 집합을 뺀다 그러면 파란 집합 중에서 노란 집합과 겹쳐지는 걸 빼는 거야. 근데 파란 집합 중에서 노란 집합과 겹쳐지는 거를 내가 표시를 해보면 잘 보세요. 왼쪽 그림 보고 여기 나머지 이거 뺀 나머지 빨간 동그라미를 뺀 나머지 제가 이렇게 빗금치고 있는 부분은요 노란 것과 다 겹칩니다. 그럼 파란 부분 중에서 노란 것과 겹치는 부분을 다 빼버리면 파란 부분 중에서 노란 것과 겹치는 걸 다 빼버리면 결과적으로 어디가 나오냐면 이 부분만 나와요. 맞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그냥 아이디어적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뭐냐면 A 빼기 B는 얘에서 얘 뺀 거야. 공통된 것만 빼주면 된다는 얘기지. 근데 공통된 게 12, 14니까 남는 건 4, 6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냥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생각하면 4, 6이라고 바로 나오는데 이거 뭐 드모르간 법칙 쓰고 아니면 이거 차집합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두 번째 줄에 있는 게 교집합이면 여러분들이 좀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합집합이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나눠야지 않았나 싶습니다. 만약에 그랬었다고 한다면 지금 저처럼 그림으로 푸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갑니다.
자, 어느 학교 70명의 학생에 대해서 수학, 국어 두 과목의 경시 대회 중 그랬어요. 자, 그럼 일단 전체가 뭐예요? 전체는 70이다. 그 다음에 수학을 선택한 학생을 제가 집합 A라고 했을 때 요때 NA는 얼마가 되는 거죠? 수학이니까 37. 그 다음에 국어를 나는 B라고 했는데 그러면 국어를 신청한 학생은 41명. 이랬을 때 수학과 국어 두 과목을 모두 선택한대. 그럼 모두 선택한 거 결국 교집합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둘 다 공통으로 선택한 그 값 중에 맥시멈 값은 눈으로 바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얘네 둘이 동시에 선택할 때 수학에서 나오는 인원수 37명을 넘지는 못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있는데 여기 37을 넘지 못하지. 국어가 물론 더 많긴 하지만 공통으로 선택할 때는 37명을 못 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의 교집합의 맥시멈 값은 37명이야. 근데 문제는 이제 미니멈 값을 묻는 건데 미니멈 값은요. 우리가 누굴 이용하는 게 되냐면 NA 합집합 B라는 것이 NB-NA 교집합 B라는 요 식을 이거를 이용하게 되는데 항상 이걸 거의 대부분 이용해요. 거의 90% 이상. 근데 왜 이거 이용하면 정답이 나오냐면 이 교집합이 최소가 되면 빼는 값이 최소가 되기 때문에 이 계산 결과, 이거를 다 계산한 결과인 NA 합집합 B가 최대가 됩니다. 근데 이 값이 가장 클 때는 당연히 전체 인원과 똑같을 때겠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 가지고 미니멈 값을 구하게 돼요. 그래서 나는 여기가 70이라고 하고 여기는 37이죠. 37 더하기 41 빼기 NA 교집합 B다. 요거를 만족시켜주는 값이 미니멈 값이라는 거지. 그럼 미니멈 값은 얼마가 나옵니까? 요거 두 개 하면 77이기 때문에 70과 같으려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맥시멈 값 이거, 미니멈 값 이거 두 개 빼달랬으니까 정답은 얼마죠? 8이다 8. 78이잖아. 그럼 이거 29이 되겠죠. 29. 보기 없는 답이 나와서 놀랬어. 자,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7번. 자, 이거는 지우고 합시다. 명제 파트가 생각보다 사람이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사람을 짜증나게 한다. 왜냐면은 별것도 아닌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요 시험지에서는 7번과 8번이 지금 딱 그런 역할이에요. 일단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은 xy가 0일 때 xy가 0이 되면 x가 0이고 y는 0이냐. 그리고 문제 맨 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xy는 실수다. 이거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xy가 복소수라고 써 있었으면 또 답이 달라져요. 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여기다 충자 만들 수 있냐는 거죠.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냐. 지금 무슨 말이냐면 화살표가 이쪽으로 갈 수 있냐는 거지. 두 개 곱해서 0 되는 거는 x가 0, 그 다음에 또는이죠. 또는입니다. 근데 여기는 x랑 y가 문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사이가 뭐라고 되어 있죠? 이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고. 또는이 범위가 더 넓어요. 얘는 둘 중에 하나만 되면 된다는 거, 얘는 둘 다 된다는 것 때문에 범위로 치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화살표 방향은 반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써 있어야 1번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1번은 잘못된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x-7이 0보다 작대요. x-7이 0보다 작다. 그리고 x-11이 0보다 작다. 자, 이거는 수직선만 그려봐도 알 수 있죠. 7보다 작은 것보다 11보다 작다는 범위가 더 넓습니다. 그럼 방향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화살표 방향은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근데 여러분들 책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프린트는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Q는 P이기 위한이지 Q는 P이기 위한이니까 이거는 무슨 조건이라 돼야 돼? 이거는 필요 조건이다. 이쪽은 필자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2번은 잘못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3번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라고 돼 있고 오른쪽은 x 더하기 y는 0이다라고 돼 있네. 실수 범위에서 제곱해서 더한 게 0이 나오려면 당연히 x는 0이고 y는 0인 것밖에 없죠.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x하고 y가 0이면 x하고 y가 각각 0이면 두 개 더한 거 0입니까? 나오는 건데 이거 당연히 뭐니까? 되는 거죠. 그럼 일단은 뭐는 되는 거예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인데 이거는 되는 거죠.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근데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왼쪽 가는 건 되냐? 오른쪽에서 왼쪽 가는 것은 안 됩니다. 그치? 오른쪽 왼쪽 가는 건 안 돼. 왜냐면 두 개 더한 게 0이라고 해서 제곱해서 더한 게 반드시 0이라는 거 할 수 없으니까 일단 3번은 옳은 거네요. 3번은 옳은 거. 그 다음에 4번은 12의 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의 배수. 오른쪽은 24의 배수.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12의 배수가 24의 배수보다는 더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면 24가 12의 배수에 포함이 될 거고 화살표 방향은 집합비와 항상 반대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이거는 12의 배수면 24의 배수다. 이거는 말이 잘못된 거죠. 애초에. 그럼 4번은 잘못된 거. 자, 5번까지 확인하죠. 5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P라는 것이 X는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Q라는 것이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이거는 무슨 상황입니까? 오른쪽에 있는 게 더 범위가 크니까 화살표 방향은 이렇게 가야 되겠죠. 문제에선 Q는 P이기 위한으로 묻고 있어요. Q는 P이기 위한이니까 여기는 뭐예요? 필요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학교에서 정답 문제를 어딘가 오류를 냈던가 뭐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건 정답은 두 개가 나옵니다. 3번과 5번. 혹시 이거 해설 강의 들으시기 전에 이게 답이 두 개가 나왔다면 그게 맞는 거고 하나만 나왔다 그럼 잘못 푸신 거예요. 아셨죠? 7번은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학교에서 이럴 때도 있어요. 가끔 학교에서 복수정답 그러니까 인정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모두 고르면이라고 차라리 바꿨으면 더 나을 뻔했었지 않나 싶습니다. 자, 8번 가겠습니다. 8번. 자, 다음 명제의 부정이 참인 것을 그랬어요. 다음 명제의 부정. 부정이 참인 거. 잠시만요. 어라? 이거 어떻게 확인하지? 아, 됐다. 초점이 살짝 안 맞는 것 같아갖고. 자, 다음 명제의 부정인데, 자, 1번을 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실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걸 부정하면 모든으로 바꾸셔야 되고요. 모든 x에 대하여 절대값 2x-1이 문제에서는 0보다 작거나 같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 0보다 작거나 같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걸 부정하면 부동의 방향은 반대로 되겠지. 그럼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어떤 x가 들어가도록 항상 0보다 크냐? 그건 아니죠. 왜냐면 절대값은 0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잘못된 거고요. 잘못된 거. 2번. 자, 2번을 부정해 봅시다. 자, 2번은 뭘 부정해야 되냐면 우리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해야 되니까 그놈을 부정하게 되면 일단 어떻게 돼요? 제가 지금 칠판에 쓰는 거는 보기에 있는 걸 다 부정한 걸 쓰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5가 0보다 크다고 돼 있으니까 그걸 부정하면 0보다 작거나 같다. 어떤 x값이 하나라도 들어갔을 때 제곱해서 5 더한 게 0 이하가 나올 수 있냐는 건데 이건 때려 죽여도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2번도 잘못됐다. 자, 3번. 전체 집합이 뭐라고 돼 있냐면 전체 집합이 -2, -1, 0, 1, 2 요런 거 돼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부정하면 안 돼. 이 안에서만 생각한다는 거야. 이건 부정할 수 없어. 그럼 모든 실수라는 거기부터 부정을 해야 되니까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그 다음에 x-2, x 더하기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 0보다 작습니까? 즉 이 범위를 만족시키는 것이 어떤 x값이 하나라도 여기 있냐는 거죠. 그럼 얘는 이제 뭐가 나와요? x가
마이너스 x부터 2 사이에 있는 것들 중에 여기 지금 해당되는 게 무려 3개나 있으니까 어떤 실수 하나라도 되는 건 분명히 있는 거죠. 되셨습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볼까요? 4번? 4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집합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실수 x에 대하여니까 이번엔 부정하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절대값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부정하면 2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근데 절대값 x가 2보다 크냐? 여기에 있는 걸 다 집어넣었을 때 절대값 씌우면 다 2보다 크냐는 건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4번은 뭐야? 잘못된 거지. 5번은 어떤 실수에 대하여니까 5번은 어떤 실수 x에 대하여를 부정하면 뭐예요? 모든 실수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거기 나와 있는 걸 부정하게 되면 x-1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x를 다 넣었을 때 0 이하가 나오냐는 건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는 옳은 것은 3번밖에 없다. 이 문제는 복수 정답은 아니네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가 있습니다. 9번. 자, 9번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가 15 이게 0이 아니면 x는 a가 될 수 잘못 썼네요. x 마이너스 a는 0이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거지. 자, 이 명제가 무조건 참이랍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는 주어진 명제가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걸 뭐라고 했냐면 대우라고 했어요. 대우. 그래서 난 여기서 대우를 쓰는 거야. 대우. 그럼 이놈을 부정해서 앞쪽에 쓰게 되면은 x-a가 만약에 0이 된다면 이놈은 이쪽으로 쓰게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는 0이다. 이게 성립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성립이 된다는 거는 x 빼기 a가 0일 때는 x가 a라는 거예요. 따라서 x가 a라면 무조건 된다고 하였으니 난 얘를 이제 대입을 하는 거지. 대입을 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2a 빼기 15는 0인데 이 문제에서는 상수 a가 될 수 있는 모든 a 값의 합을 물었습니다. 지금 여긴 현재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두 분의 합이라고 쓰시고 2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9번은 뒤쪽에 정답이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9번은 정답이 1번입니다. 1번 2예요. 2. 자, 그 다음에 10번 가죠. 10번. 자, 문제에서 여러분한테 대놓고 알려주고 있어요. P, Q, P, R의 여집합 요거일 때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라고 돼 있어요. 자, 집합으로 알려주고 명제의 어떤 참거짓을 여러분한테 논하는 경우는 포함관계가 확실하면은 그냥 그것도 벤다이그램 그냥 그려버리시는 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전체 딱 두시고요. 전체. 제일 안에 있는 게 Q가 되겠죠. 그 다음에 P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다 포함한 게 R의 여집합이랍니다. 그럼 이게 R의 여집합이면요. 제가 지금 노랗게 빗금치고 있는 부분 있죠. 노랗게 빗금치고 있는 부분. 그럼 이 노란 부분은 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R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죠. 노란 부분. 그러면 이거는 뭐 기억은 이제 껌이지 기억. 기억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R 화살표 그 다음에 Q의 부정인데 이걸 집합으로 생각하면 R 여기는 Q의 여집합. 근데 집합기호랑 화살표는 항상 반대니까 이게 성립이 되냐는 건데 Q가 여기 있기 때문에 Q의 여집합은 이거를 뺀 나머지 전부 다입니다. 거기에 노란 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기억은 우리가 옳은 겁니다. 이렇게 주면 될 것 같고 니은은 그리고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는 교집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써져 있는 걸 굳이 바꿔보면 P랑 Q랑 공통된 것은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뭐예요? 화살표 방향으로 집합기호는 반대다. 그럼 P랑 Q랑 공통된 거는 Q잖아. Q. 근데 Q가 R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지. 노란 게 R이니까. 그럼 이거는 뭐예요? 니은은 잘못된 거지. 디귿 보시면 가운데 또는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는 합집합이네요. P랑 Q랑 합친 거.
그 다음에 화살표 해놓고 not r이니까 이게 r의 여집합. 따라서 이거는 이게 되냐는 거지. 화살표 방향하고 반대 방향이니까. P랑 Q랑 겹친 거는 P예요. 합하면. 근데 그게 r의 여집합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거 디귿은 맞는 거고. 리얼은 P 빼기 R이라고 되는데 P하고 R하고 겹치는 게 없어요. 그러면 P하고 R하고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리얼은 P 빼기 R은 뺄 게 없기 때문에 P가 그대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공집합이라 나왔죠. 그래서 10번은 잘못된 거예요. 되셨죠? 자, 제가 안 끊고 가고 있죠, 템포를. 내신 대비 기간이다 보니까 조금 해야 될 것들이 선생님이 좀 많아요. 그래서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요새 또 이제 3학년들, 1학년 애들은 선택 과목 계속 저한테 물어보고 2학년 애들도 선택 과목 물어보고 3학년 애들은 원서 쓰는 거 물어보고 그래서 내가 정신이 없어. 그래서 지금 연달아서 애들 저기 학년이 다 다른 애들인데 학원 와가지고 다 상담 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좀 선생님이 마음이 급해요. 그러니까 안 끊고 갈 테니까 한 10번까지 했잖아요. 10번까지. 그럼 우리 한 반절 한 거거든요. 그럼 몸 스트레칭 좀 잠깐 하시고 뭐 일어났다 앉았다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수업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11번은 양수 x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수 x. 근데 여러분한테 fnx는 nx 더하기 x분의 4n 더하기 3이다. 근데 이 문제는 아주 어려운 게 아닌 게 문제에서 n에다 들어가 있는 숫자가 1, 2, 3밖에 없대요. 그래 놓고 여러분한테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f1x, f2x, f3x를 해달래잖아. 그럼 n자리에 1, 2, 3이 들어갔잖아. 그럼 난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넣는 거야. 그냥 넣으시는 거예요. 그럼 f1x는 n에다가 1, 1 넣으면 여긴 뭐가 나오죠? x 더하기 x분의 4 플러스 4. 2 들어가면요? 2x 더하기 x분의 8 플러스 4. 3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3 들어가면 3x 더하기 x분의 12 더하기 3. 자, 이렇게 되잖아. 맞지? 그럼 이건 뭐야, 이거는? 그럼 이거는 x, 2x, 3x 다 일단 먼저 더하세요. x, 2x, 3x 다 더하시면 6x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분모가 x분의 뭐예요? 4, 8, 12. 그럼 여기는 24. 그 다음에 3, 3개 나오면 9. 됐습니까? 근데 이거에 무슨 값 물었냐면 지금 최소값 묻고 있잖아. 그럼 최소값 10은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어차피 상수니까 고정시키고 우리 많이 했죠? 여기가 다 양수니까 나 뭐 하고 싶어야 돼요? 산수의 평균 쓰고 싶어야지. 그래서 산수의 평균 씁니다. 6x 더하기 x분의 24라는 것은 루트. 얘네들이 곱해주면은 6 곱하기 24인가요? 그러면 이거 뭐 얼마지? 144네. 그럼 루트 144는 뭐야 되면? 2 곱하기 12니까 이거는 24가 나오겠네. 맞나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일단 최소값만 물었으니까 일단 정답은 얘가 24고 뒤에 9 두 개 더해줘서 33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혹시라도 여러분한테 이게 최소가 될 때의 x 값을 구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등호가 성립될 때는 내가 더하고 있는 놈 둘 다 어떨 때다? 같을 때다. 따라서 6x와 x분의 24가 같다. 나눠주시고 양쪽에 x 곱해주시면 x제곱은 4인데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문제에서 x는 2라고 하였으니까 여기까지. 학교 내신 시험 문제 풀 때는 구하라는 말이 없으면 굳이 안 구하셔도 되지만 평상시 공부하실 때는 항상 습관을 여기까지 들이시기 바랍니다. 12번은 그냥 이렇게만 쓸게요. f 인버스 a가 5다. 그러면 f5가 뭐가 되는 거예요? f5는 a가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그림 보고 하시면 되니까 저는 이거는 해설하지 않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보시죠. 자, fx는 2x고요. g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g 인버스 오브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f 오브 g 인버스에 인버스 g 이렇게 놓고 여기 지금 3의 값을 모두 구해달래요.
일단 얘는 뭐부터 해야 되니까? 여기부터 해야 되죠, 여기부터. 소괄호부터. 그럼 이거는 이제 바꿔야죠. G 인버스. 자, 합성함수를 역함수로 만들 때는 반드시 뒤에 있는 것부터 인버스를 붙입니다. 근데 뒤에 있는 게 G의 인버스니까 G의 인버스의 인버스는 당연히 G가 나올 거고요. F의 인버스는 그냥 F 인버스다.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나오는 것은 이렇게. 근데 역함수하고 원함수하고 만나게 되면 어차피 뒤에 있는 놈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별로 우리가 계산할 때는 의미가 없다. 함수 들어가시는 분들은 요거 자주 나오니까 이 연산은 무조건 익혀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F 인버스 G3. 그럼 이 값만 알면 되지. 그럼 G3은 뭐야? G3은 얘가 3 넣는 거. 3 넣으면 마이너스 5니까 F 인버스 마이너스 5가 될 거고요. 그럼 F 인버스 마이너스 5니까 이것을 내가 만약에 K라고 했다면 FK는 5로 바꿔 쓸 수 있겠지. 역함수 성질에 의해서. 그럼 여기다 K를 집어넣으면 2K는 5가 되나요? 2K는 5? 문제를 잘못 썼나? 아, 이게 X 빼기 2네. 아이씨. 그러면 여기 3 넣으면 1이죠. 보기에 답이 없어. 그럼 F1이 K면 FK가 1이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2K가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되네. 그럼 K는 얼마다? K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다음에 14번 문제입니다. 14번 문제. 자, 14번은 그냥 거기 나와 있는 거 보고 따라가면 되거든요. 이건 그림 내가 안 그려도 될 것 같은데. 이거 구해달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일단 안에 거부터 하는 거야. 안에 거부터. F 인버스 B는 내가 지금 뭔지 모르니까 이거를 K라고 놔. 그럼 FK는 B가 되겠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기출 문제에서 fx 그래프는 y좌표가 b가 나오려면 fx 그래프에서 y좌표가 b가 나오려면 x에다 c를 넣어야 되네요. 그럼 여기서 k는 c라는 거네. c. 여기가 이제 c로 바뀌는 거야. 그럼 다시 이제 어떻게 하면 돼? g, c, 는으로 바뀌겠죠. 근데 그 그래프에서 x좌표가 c인 곳을 보면 gx 그래프의 y좌표는 d라고 돼 있어요. d.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하세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그래프 보고 따라하는 거. 자, 15번. 자, 15번은 fx라는 것이 2a 절유된 값 x-2 플러스 5x다. 자, 일단은 절대값이 나와 있으니까 일단 어떻게 하는 거야? 범위를 나눠야 되겠죠. 따라서 절대값 안쪽에 있는 x 빼기 2가 0 이상일 되려면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해야 되겠지. x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때 fx는 어떻게 돼요? 절대값을 띄어내도 그냥 플러스만 붙입니다. 따라서 얘를 x로 묶어버리면 2a 더하기 5x 마이너스 4대 이렇게 나오겠죠. 맞나요? 그 다음 두 번째는 x가 2보다 작을 때예요. 그럼 x가 2보다 작을 때라는 것은 얘를 절대값 띄어냈을 때 뭘 붙인다? 마이너스를 붙인다. 따라서 마이너스 달고 나오겠죠. 이렇게. 그럼 이것은 내가 x로 묶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2a 더하기 5x. 계산이니까 그냥 빨리빨리 할게. 자, 이렇게 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게 지금 x1차잖아요. 둘 다. 근데 지금 나는 여기 앞쪽에 나와 있는 게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몰라. 우리가 직선을 구할 때는 뭐가 중요합니까? 기울기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x가 2인 점을 중심으로 했을 때 만약에 이 부분이 양수라고 해요. 그럼 직선이 하나가 이렇게 그려졌을 거야. 근데 만약에 이쪽 직선의 기울기가 음수면 뭐 다시 이렇게 됐겠죠? 근데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이 문제에서는 함수가 뭐가 존재하는데요?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그럼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반드시 뭐가 돼야 돼? 1대1 대응이 돼야 됩니다. 1대1 대응. 그럼 1대1 대응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1대1 대응이 되려면 x좌표가 다를 때마다 y좌표는 계속해서 다 달라져야 되는데
이러다 보면은 어때요? y좌표가 점점 달라지다가 갑자기 여기서 이쪽으로 가다 보면 여기랑 y좌표 똑같은 애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죠? 그럼 이러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앞쪽에 써져 있는 이놈이 값은 얘랑 다를 수도 있어. 값은 얘랑 다를 수도 있지만 기울기의 부호까지 달라져 버리면 안 돼. 여기가 양수면 얘도 양수 나와야 되고 여기가 음수면 얘도 음수가 나와줘야 두 개의 직선이 이렇게 다시 하나 이렇게 꺾이는 모양이 나오지가 않겠죠. 그냥 어떻게 해야 되냐면 2a 더하기 5라는 요 직선의 기울기와 여기 있는 마이너스 2a 더하기 5라는 직선의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두 개 곱한 게 0보다 항상 크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만 마이너스를 빼냅니다. 여기서 마이너스를 빼내면 자, 다 됐어요. 이러고 나올 거고 양쪽에 마이너스 곱해주면은 이렇게 나올 거고 그렇다면 A의 범위는 이렇게 나오겠죠. 우리 문제에서는 요 사이에 들어가는 정수의 개수를 물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총 5개 이렇게 돼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16번 문제인데 봅시다. 자, 16번은 그냥 NGD입니다. 직접 그냥 여러분들이 해보시는 건데 일단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되어 있네요. X에서 X로의 함수다. 그럼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간다는 거야. 자, 근데 문제에서 지금 F2는 3이라고 했으니까 미리 연결 지읍시다. 그 다음에 4는 4로 간대요. 그럼 일단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한테 뭐라고 했냐면 합성함수 f 오브 fx 그러니까 이렇게 거쳐서 오는 놈의 치역이 1과 3과 4만 나와야 된다. 그 말은 4는 이미 되어 있으니 하나는 3이 나오고 하나는 1 여기 나오는 2에는 연결이 되지 않게 적당하게 해주세요. 지금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얘기인데 이거를 하실 때 여기 있는 3이 이제 어디로 가냐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3을 1로 만약에 연결시키잖아요. 그럼 여기도 1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 있는 1은 이제 어디로 가야 돼? 함수라는 거는 여기에 있는 건 다 연결이 돼야 될 거야. 그럼 여기 있는 1이 이제 어디로 가냐? 여기 있는 1이 뭐 예를 들어서 3으로 갔다. 그럼 얘는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3으로 가야 되겠죠. 맞나요? 지금 이렇게 해보니까 좀 얼떨결에 어떻게 돼버렸어요? 1, 3, 4가 다 나와버렸네. 그치? 그러면 어쨌든 뭐야 이거? 문제에서 말하는 F1 더하기 F3은 뭐예요? F1은 3, F3은 1.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 4.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 별거 없어 진짜. 막 너무 혼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근데 이 경우 말고 이래도 돼요. 요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무조건 1, 2 가. 너는 무조건 1이 가. 그리고 이 F2는 3이야. 이렇게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든 뭐예요? 1 더하기 3, 1 더하기 3은 노란 것도 1 더하기 3이고 빨간 것도 1 더하기 3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든 맞출 수 있는 문항이라는 겁니다. 직접 여러분들 해보시면. 자, 그 다음에 17번 가죠. 자, 그냥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무난하게. 집합 A가 지금 1, 2, 3, 4, 5, 6이라고 되어 있어요. 5네요. 5라고 되어 있어요. 가로 1번. 원소 2를 포함하지 않는다. 원래는 총 5개인데 원소 2는 하나. 그 하나를 포함하지 않으니까 지수에서 1 빼주시면 2의 4제곱계가 일단 보기 1번은 정답이고 2번. 1, 4, 5를 포함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원래는 2의 5제곱인데 포함하지 않는 게 지금 1, 4, 5, 즉 3개가 있죠. 따라서 나는 3개를 빼줘야 되니까 요게 바로 2번 정답일 거고요. 바로 3번. 원소 2는 포함 안 하고 1, 4, 5는 포함한대.
원래는 5제곱인데 하지 않는 게 하나. 근데 포함하지 않는 게 또 있지. 네. 그럼 남는 게 2의 1제곱이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18번. 자, 18번.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K라고 되어 있는 집합은 K의 배수다. 단 여기에 들어가는 원소들은 전부 다 100 이하의 원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괄호 1번을 보면 지금 A4 교집합 A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4는 뭐겠니? A4는 이건 뭐야? 이거는 4의 배수겠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5의 배수겠지? 그럼 4의 배수랑 5의 배수의 공통된 건 당연히 뭐의 배수예요? 20의 배수죠. 최소 공배수가 20이니까. 그럼 얘네들은 결국 뭐다? A20과 같겠지. 문제에서는 원소의 개수를 물었어요. 그럼 20의 배수는 100보다 작은 것 중에 몇 개 있어요? 100보다 작은 것 중에 20의 배수는 5개밖에 없고, 이 문제 정답은 일단 바로 1번은 5개입니다. 자, 두 번째 A4와 A5 이놈의 원소의 개수를 물었네요. 그럼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하죠? A4 즉 4의 배수의 개수에서 A5 5의 배수의 개수를 더해 주신 다음에 A4와 A5랑 겹쳐지는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되겠지. 그치? 근데 100보다 작다고 했으니 4의 배수는 총 4로 나누면 몫이 25니까 25개가 나오고요. 5의 배수는 20개가 있겠죠? 근데 얘네들의 공통된 건 방금 위에서 구했으니까 요거 계산해 보시면 40개가 괄호 2번이고, 괄호 3번. 괄호 3번은 A3 교집합, A4 합집합 뭐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이거 실수 안 하려면 그냥 애초에 요거를 분배해 버리세요. 분배해 버리시면 A3 교집합, A4 가운데 합집합 쓰고 얘랑 얘랑 만났으니까 A3 교집합 A5 이렇게 나올 텐데 3과 4랑 공통되는 거는 누구입니까? 3과 4랑 공통되는 건 누구죠? 12의 배수잖아. 12의 배수. 그러면 여기서 3과 5랑 공통되는 건 누구의 배수예요? 15의 배수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가운데 합집합이니까 12의 배수 더하기 15의 배수 빼기 얘네 둘이 겹쳐지는 놈 제외시켜 주셔야 돼요. 100보다 작은 것 중에 12의 배수는 어디 보자. 12로 나누면 8이네요. 8개이네요. 8개. 더하기 15는 6개 있네요. 6개. 12와 15의 공배수는 60입니다. 근데 100보다 작은 것 중에 60의 배수는 한 개밖에 없죠. 마이너스 1. 그래서 저 계산해 주시면 13개가 정답입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19번, 20번, 21번. 자, 19번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은 구해놓을게요. 일단은 구해놓고 절대값 x-2가 3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q라는 것이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r이라는 것이 보자. 자, 이러고 나와 있어요. 일단 p는 우리가 구해놓고 가죠. p는 구해놓고 갑시다. 이거는 절대값이 더 작거나 같은 거니까 이러고 나오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얼마가 나오냐면 오른쪽은 전부 다 이제 가운데다 2를 더해 주시면 여기다 2 더하면 마이너스 1, 여기는 x, 여기는 5가 나오겠지. 자, 괄호 1번. q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면은 이렇게 돼요. q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피읍자 쓸 수 있으니까 여기가 필. 집합 기호는 항상 화살표 방향과 반대. 그러니까 나는 지금 1번 문제를 풀려면 요 놈이 얘를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 상황이네. 하나 이렇게 들어가고 이게 지금 p입니다. p가 q 안에 들어가야 되죠.
그럼 여기 A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기가 B 빼기 3이에요. 자,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이거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 그 다음에 등호를 붙이는 것만 신경 쓰면 되는데 등호 붙이는 거는 딱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다 그랬어요. 그거 내가 외우라는데 그게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바깥에가 뚫려 있는데 안에가 색칠되어 있을 경우. 바깥에 뚫려 있는데 안에가 색칠되어 있을 경우만 등호를 못 붙여요. 그럼 이거 안 되지. 얘 넘어가면 이렇게 여기도 등호 못 붙이지. 됐니?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가로 1번.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B의 가장 작은 값이 뭐냐? 아, 또 부러졌어. 분필이 부러졌네요. 정수 B의 가장 작은 값. 그럼 여기서 만족시켜주는 건 뭐예요? 9죠, 9. 그럼 가로 1번은 9라고 하시면 돼요. 자, 가로 2번은 이제 Q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에요. Q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겠죠? 2분필이 좀 부러졌어. 승질 났어, 지금. 자, 그래서 다시 그립니다. 이번에는 Q가 안에 있어야 되죠? 이렇게 Q P-3. 그 다음에 P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지금 상황이 어떻죠? A가 마이너스 1보다 큰데 바깥이 색칠되어 있고 안에가 비어있으니까 여기는 등호 붙이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B-3과 5가 있는데 여기다가는 바깥이 색칠되어 있고 안에가 뚫린 거니까 이거는 등호 붙이라. 이 경우만 안 되는 거예요. 등호는.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뭐 어쨌든 B는 8보다 작거나 같을 텐데 문제에서는 얘네 둘을 만족시키는 정수 A의 최소값. 그럼 여기서 A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네요. 그래서 괄호 2번은 마이너스 1이라고 하시면 되고. 자, 3번. P2면 R2 거짓일 때의 여러분한테 정수 C의 최대값을 물었는데 일단 저걸 만족시키는 걸 구하시고 뒤집으면 돼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만족시키는 걸 일단 찾아. 그러면 R은 어디 갔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집합 기호는 어떻게 되죠? 화살표 방향과 반대니까 P가 어디였지? 얘가 여기 안에 들어가요. 수직선을 그려보면 P는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자, 얘가 P고요. R이라는 것은 C 더하기 2보다 작다인데 그게 포함이 되려면 여기가 C 플러스 2. 자, 이게 R입니다. 얘도 지금 상황을 보면 어때요? 바깥에는 뚫려있는데 안에가 색칠되어 있죠. 그러면은 5하고 C 더하기 2랑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큰 건 맞는데 등호 붙일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그럼 2가 넘어가면 이렇게. 그럼 C는 3보다 커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이게 거짓이 되게 해달라고 했으니 얘로 푸는 게 아니라 따라서 마지막에 부등호 방향 어때야 돼요?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반대로. 문제에서는 C의 최대를 물었으니까 C는 절대 3을 못 넘어가네요. 그럼 여기서 정답은 3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20번 갑니다. 20번. 자, 20번 문제는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는 생전 처음 보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20번 문제는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는 생전 처음 보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냥 합니다. 아시겠죠? 21번은요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해보시고 21번은 그 총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안 되는 것만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20번은 A, B가 실수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만약에 0이 된다고 했을 때 A는 0이고 B는 0이다를 귀류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증명한다. 자, 귀류법이라는 것은 내가 증명하고자 하는 것 중에 일단 결론을 무조건 부정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네모 박스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결론을 부정하여.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이러지 마시고
뭐야 그러지 마시고 결론을 부정하여. 그러면 부정을 쓰세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그럼 얘가 결론이니까 결론을 부정하면, 근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조심할 때 콤마 찍으면 다 감점이야. 틀린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얘를 부정하면 A가 0이 안 되거나 또는 B가 0이 안 돼 이라고 하자. 이라고 하자. 지금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셨나요? 그럼 로마자 1번에 보면은 일단 뭐라고 되어 있죠? 로마자 1번 뒤에 나와 있는 걸 보고 유추를 하셔야 돼. 이 중에서 과연 뭐가 나왔을까? 응? 이 중에서 앞쪽에 여기가 뭐가 나왔길래 이게 가능할까? 그것은 이 중에서 A는 0이 아니고 B는 0이 없기 때문에 얘를 적어보면 이게 나왔겠죠. 그렇지? 이렇게 해주셔야 돼. 그럼 로마자 2번은? 로마자 2번은 뭐야? 이제 반대로 가야 되겠지. 반대로. 그러면 이제 뭐가 될까요? 로마자 2번도 뒤에 보시면 이번에는 A제곱은 0이고 B제곱은 0보다 크므로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성립되려면 이번에는 A가 0이고 B는 0이 뭐야? 아니니까 이게 나왔겠죠. 그치? 그러니까 뭐 이제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 로마자 3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안 한 게 뭐야 지금? 둘 다 0 아닌 거 안 했네? 그쵸? 둘 다 0은 0 아닌 거 안 했잖아. 그럼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만약에 아니라면 A제곱도 0보다 클 것이고 B제곱도 0보다 크겠지. 선생님 왜 이게 오른쪽에 이게 들어갑니까? 우리가 증명하려고 했던 거는 요놈이잖아요. 결론 부정한다. 근데 이렇게 해놓고 나면 즉이라고 돼 있으면 임으로 내가 증명하려고 했던 건 A제곱 더하기 B제곱인데 오른쪽에 여기까지 오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이 경우든 다 어때요? 0보다 커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뭐야? 내가 증명하려고 했던 건 얘네들이 0 되는 거였는데 실제로는 계산 결과가 0이 안 나와버리죠. 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경우 모두 맨 앞쪽에 써있던 여기 가정 A제곱 더하기 B제곱 0이라는 가정에 모순이 생겨버리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는 그냥 글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예전에는 통증명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여러분한테는 통증명을 안 내고 이렇게 지금 빈칸 채우기처럼 넣습니다. 제가 지금 색깔 변화를 막 줘가면서 했죠. 아마 색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중점적으로 눈여겨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뒤에 나온 걸 가지고 앞에 나온 게 뭔지 이렇게 거꾸로 유추해서 찾아가는 게 나중에 수능 문제 풀 때 수능은 객관식하고 단답형만 나오다 보니까 수능 문제 푸실 때 빈칸 채우는 게 나오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방법을 써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맨 마지막 문제가 이제 21번이었는데 21번은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22번은 그냥 역함수 구하는 건데 이거는 들어가시는 분들만 하세요. 들어가시는 분들만 하시고 만약에 들어가는 분들 중에 시험 범위가 들어가시는 분들 중에 이게 좀 힘들다 그러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풀이를 요청하시면 제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기출문제 또 풀이 들고 올게요. 오늘 좀 급하게 했으니까 좀 상황 이해해 주시고 말이 너무 빠르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그래도 이해 안 되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안녕.